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서부터 해서 6개의 어떤 시리즈물로 강의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껏 강의하면서 영어를 봐왔던 관점을 어떤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가 문장의 세 구성 단위, 단어, 구, 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위치와 기능, 요 단어와 관계가 있죠. 단어 중에서도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는 나중에 좀 설명하려고 일단 이 세 개의 단어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문장의 세 구성 단위, 단어, 구, 절,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자, 8단어, 8품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5구, 3절,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단어로서의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다 끝나면 다음에 5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세 단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명사, 형용사, 부사는요, 상당히 중요한, 부사는 조금 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명사와 형용사, 이 중에서도 또 가리라면 특히 이 명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명사를 안다는 것은 일단 명사는 어떤 걸 말하죠? 네, 간단히 이제 이전의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요. 명사는 사람의 이름, 물론 동물의 이름도 됩니다. 그리고 물건, 또 보이지 않는 개념,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오형식 얘기하려는구나. 오형식, 이 문장을요 이렇게 나누는 게 편의상 우리가 몇 형식 했을 뿐이지 문장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오형식에 대한 얘기는 바로 명사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명사가 여기서 차지하는 부분이 1, 2, 3, 4, 5. 즉, 동사 자리만 제외하고 명사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주어로 쓰이는데 주어는 행위자죠. 행위자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개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주어 자리에는 뭐가 가는 겁니까? 명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어가 있고 또 주어, 보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는데 또 용어의 어떤 문법 용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 보이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명하는 사람도 편하고 또 설명을 듣는 사람도 편하거든요. 이 주어, 주어보 이런 것들은 어떤 문장에서의 기능인데요. 이것 또한 다음번에 밀어놓고 일단은 제가 이 6개의 표를 설명하는데 이 시리즈로 총 6개의 강의입니다. 여기서 큰 개괄, 그러니까 영어의 큰 그림 이런 식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하는데요. 큰 그림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안다는 것은 명사가 어떤 기능을 하고요. 또 어떻게 쓰이는지 어느 자리에서 주어 자리, 주어를 보충해 주는 자리, 간접 목적어요. 받는 사람입니다. A teacher.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 또는 어떤 동작의 대상 이런 걸 목적어라 그래요. 그리고 목적 보호, 목적어 보호 또는 문법책에서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이 목적어인 힘과 a teacher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또 어떤 상태인지 또는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격 보호인데요. 이 주어, 주어보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보호는 전부 명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이 명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명사뿐만 아니라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명사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명사절, 또 동명사라고 하는 것, 동사에 원형에 ing 붙인 거죠. 그리고 부정사, 이 5개가 명사와 명사구는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명사절, 동명사, 부정사는 명사는 아닌데 명사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a teacher라는 단어를 모든 문장에 다 집어넣었죠. 근데 동일한 a teacher라는 명사가 어디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주어가 될 수 있고 주어를 보충해주는, 즉 주어 she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그런 기능을 또 하게 되고요. 간접 목적어, 주어가 주었을 때, 게이브했을 때 받는 사람, 또 주어가 좋아했을 때 그 행위의 대상, 이런 목적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목적어가 누구라고 정체를 밝혀주는 목적어보, 이런 a teacher, 간단한 명사인 a teacher 대신에 명사구, 똑같은 자리예요. 명사구나 명사절이나 동명사나 부정사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절, 동명사, 부정사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형태의 이 명사를 알지 못한다면, 안다, 즉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모른다면 영어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5개의 범주로 나눠야겠다, 문장의 오형식이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단지 명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기능을 하니까 어떻게 해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1, 2, 3, 4, 5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는데 명사가 가는 자리가 뭐야? 몇 군데지? 5군데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5군데 말고 또 명사는 전치사 다음에 오는 요 자리도 또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튼 명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명사로 거의 다 도배를 했고, 그리고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구나 명사절, 동명사, 투부정사 역시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명사처럼 쓰이는 애들만 알아도 제 생각에는 한 50%는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인데요. 서술 형용사다, 수식 형용사. 이거 모르면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자, 형용사는 딱 4군데 갑니다. 근데 형용사는요, 명사는 이름이나 물건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간단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개념, 즉 어떤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앞에서 명사를 한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사의 상태나 종류를 나타내는 품사를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는, 형용사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근처에 뭐가 있게 돼요? 명사가 있는 겁니다. 볼까요? 서술 형용사로 해서 주어, 보어. 명사가 어떤 상태라고 서술해 주는 겁니다. 요 자리에 뭐가 와요? 형용사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 왔죠? happy. 그리고 명사, 동사 있으면 요 명사, 목적어가 되는 요 명사를요,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해 주려고 요 자리에 뭐가 온다니까? 형용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하고 이 형용사는 아주 가까이 딱 붙어 있죠? 그리고 또 요런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주어가 어떻다고 서술해 주고 목적어가 어떻다고 서술해 주니까 이런 것을 서술 형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의 앞에서, 명사의 뒤에서. 그러니까 1번 경우에는 비동사가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2, 3, 4의 경우는 명사와 형용사는 바늘과 실처럼 아주 굉장히 같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형용사는 딱 4군데 오는데 명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 근처에는 형용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수식어로서의 부사인데, 이 부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이렇게 앞에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간주해야 돼요? 형용사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동사를 앞과 뒤에서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세 가지에다가 또 문장이 있으면요. 문장의 앞, 뒤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은 여기에 뭐 하나 빠졌는데 부사가 있으면요. 여기에 또 부사가 있어서 자기 말고 다른 애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He ran fast. 빨리 달린다. 그게 fast가 부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빨리 달리냐? Very fast.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이 이제 계속 제가 이 표가요. 계속 이제 수정하는 중인데 여기다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사가 있는데 이 부사를 수식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8개 중에서 뭐냐? 역시 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초보 이제 영어의 초급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 그림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초급 분들도 이거를 다 뭐 애우고 암기하고 할 건 아니고요.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자리가 어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이 정도를 알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봤던 것처럼 관계대명사절, 요거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을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를 알아야지 형용사절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형용사의 네 군데의 자리, 이거 굉장히 간단하지만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지 고등학교의 수능 어법 문제나 그런 어떤 문법과 관련된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그 6개의 시리즈 영어의 큰 그림, 그래서 앞에다가 김희용의 영어의 큰 그림인데요. 시리즈물 요번에 2번째 시리즈인데 다음 강의 맛보기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 5개의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이거의 뭐요? 형태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좀 어려워서 어려워서 못 듣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6개의 시리즈 강의가 끝나면 제 강의는 이 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알람 설정해 놓으셔서 계속 빠지지 말고 들으시면 뭐 이런 강의 예를 들면 한 50개면 영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어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댓글 그리고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더욱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